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 호스탁 진행을 맡은 홍전 전문가입니다. 네, 또 이제 주말이 이렇게 지나가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 시장이 아주 좀 다사다난했던 시장이었는데 요번 주 장 첫날부터 혼조세를 또 보여주면서 시장이 많은 변동성을 또 보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시장을 좀 보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시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홍스탁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방송을 해주시는 저의 애제자 위로님이 계시는데요. 위로님 함께 인사하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주말에 바빴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위로입니다. 또 주말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월요일에 인사를 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월화 이틀 방송을 하잖아요. 그만큼 좀 양질의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스탁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같이 보실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였던 시장이었는데, 자,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 어떤 점이 또 궁금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좀 관망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둬서 그런지 좀 혼조세를 많이 보이기도 했고 뭔가 파란불이 눈앞에 좀 펼쳐지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 시장을 좀 제가 잘 본 게 맞을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좀 금리 변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부양책 네. 그리고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이면서 강한 또 이제 혼조세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일 그 전주 마지막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좀 급락을 했고 그리고 다우가 오히려 조금 이제 상승 마감을 하는 이런 좀 흐름으로 갔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오히려 코스피가 조금 주저앉고 코스닥이 강보합권으로 조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나 지금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해도 될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관련주들 테마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시장에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쿠팡 관련주로 시장이 막 들썩들썩했는데 또 이제 쿠팡의 뒤를 잇는 또 마켓컬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니 많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을 잠깐 흥분시켰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쿠팡만큼이나 강한 파급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의 시장의 흐름이었고 이런 시장 속에서는 사실 뭔가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 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는 사실 매매하기가 되게 까다롭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단타를 친다 그러는데 단타를 치거나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에도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고점에 물리게 되고 손절 타이밍에 손절을 못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사실은 뭘 어떻게 할지 우리가 포지션을 정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잠깐 뒤에 물러서 가지고 시장을 잠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모르면 하지 말아요. 잘 모르면 안 하면 됩니다. 시장의 방향을 잘 못 잡겠다 싶으면은 잠깐 쉬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섹터가 확실해졌을 때, 그때 공략해도 우리는 그 종목들은 우리를 기다려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좀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판단을 뭐 알아서 하셔가지고 부디 큰 어떤 손실만큼은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강한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이렇게 좀 시장을 많이 좀 뒤흔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보다 좀 솔직한 주식 방송이 있을까 싶은데요. 모르면은 하지 말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이런 한마디의 조언, 이런 조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홍스탁을 또 매번 이렇게 챙겨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황에서 마켓컬리랑 쿠팡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빨리 이슈를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오늘 마켓컬리도 안 그래도 이슈를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슈를 조금 일찍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러셔도 네, 되죠. 한번 네. 해봅시다. 이슈, 이슈, 핫이슈. 아, 네. 네, 오늘 처음에. 이제 우리 하단이 이제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훨씬 낫네요. 네, 이렇게 깔끔하고 좋네요. 또 이렇게 약간 기울기? 저는 이것도 되게 또 이 좋은 것 영상에 이런 같아요. 또 보는 맛이 있어야 또 이제 코너가 그렇죠. 딱딱딱 돌아가는 또 이런 게 우리 있거든요. CG 감독님이 네. 또 열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폰트가 살짝 뒤틀려서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디테일한 센스까지 네. 우리 친절한 내외 경제 감사합니다. 이 효과음만 살짝 바뀌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네. 우리 효과음 네. 지적을 또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오늘의 이제 핫 이슈 또 깔끔한 하단으로 바뀐 만큼 한번 이슈를 제가 브리핑을 해볼 텐데요. 이 쿠팡의 나스닥 상장의 핫 이슈 소식이 계속해서 주말에도 엄청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이 쿠팡의 성공적인 좀 증시 대비에 이어서 계속해서 딱 떠오름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보라색깔 마켓컬리. 저도 되게 애용을 해서 그런지 눈에 엄청 띄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켓컬리가 좀 기업 공개를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마켓컬리 관련주가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쌤. 이 마켓컬리 이슈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을까요? 마켓컬리 이슈는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좀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혼조세를 보이는 이런 시장 속에서 네. 좋은 먹잇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모두 수급이 또 이제 단발적으로 마켓컬리에 좀 쏠릴 수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되고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관심 종목에 또 관심 리스트에 두고 우리가 꾸준히 관찰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마켓컬리 관련주가 많아요.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대부분은 이제 또 이제 식료품 관련주들이 네. 있고 그 뒤에 따르는 이제 투자 벤처 투자 쪽으로도 뒤에 이제 따르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또 쿠팡처럼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그런 뭐 데이터라든가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또 뒤따라 올 것이고 네.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거의 창투사 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만큼 마켓컬리에 투자를 하고 당당하고 있는 이런 창투사들이 또 당장에는 네. 이게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손정이라는 이 소프트뱅크의 거대 투자자가 뒤에 받쳐줬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시선은 손정이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뒤에 이런 거물급이 버텨주지 않고 이런 창투사들이 이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창투사 쪽으로 이렇게 좀 시선이 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식료품이에요. 식료품. 마켓컬리의 슬로건 자체가 가장 신선한 음식, 가장 신선한 재료를 새벽에 문 앞에까지 빠르게. 배송을 빠르게 해준다. 라는 슬로건이기 때문에 신선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나? 식료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1차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것들은 식료품 관련주들이고, 방금 이야기한 거 있죠. 빠르게 새벽같이 집 앞까지 배송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역시나 쿠팡처럼 물류 쪽으로도 분명히 따라 붙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좀 이렇게 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면은 분명히 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스킬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런 차트라든가 종목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좀 이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 마켓컬리와 같이 좀 상장 전에 IPO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업들도 좀 이슈를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제 IPO 같은 것들, 이제 이런 네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 어떠한 뭐 손정희만큼의 네. 거물급이 아닌 이상 좀 여기 분산될 수는 있다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 상장 이슈에 있었던 에이프로젠이라든지 또 뭐 코스닥 상장 이슈에 있었던 크래프톤, 네. 요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괜찮게 볼 수 있었던 이슈였을까요? 네, 네. 뭐 에이프로젠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또 불안하네요. 어, 네, 사실 이제 네, 에이프로젠이 이제 네. 그 거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네, 네, 네. 예, 좀 이것저것 찌라시에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 아.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상장 이슈에 좀 이렇게 들썩들썩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힌트를 주시면서 이 에이프로젠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또 네. 있잖아요. 네. 뭐 나스닥이 네, 애들 뭐 장난도 아니고 뭐 그냥 상장한다고 해서 상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있어야 상장을 하죠. 네, 네, 그죠? 네. 근데 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음. 좀 이런 부분들은 네, 네, 네. 지금 기업의 상태를 보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의 상태를 좀 보고 판단을 하자. 네, 이렇게 솔직한 또 주식 방송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쌤, 이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이슈는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을까요? 사실 뭐 지금은 이런 유니콘 기업들에게 지금 집중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공부 정도는 해도 네. 되겠지만 네, 네. 어떤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막 깊숙이 파고들면서 시간을 할애할 정도는 음,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결국 투자는 음. 뭔가 효율적으로 당장 네. 뭔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이다 보니까 네, 네, 네. 지금 유니콘 기업보다는 지금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제 뭐 신재생이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지속적으로 네. 여기를 좀 더 파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방이나 어떤 동방이나 이제 어떤 그런 뭐 한국전자홀딩스 이런 쿠팡 네. 관련주들처럼 지금 보시면 어때요? 확 치고 올라갔다가 네. 바로 조정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잡기도 힘들고 음. 잡았다고 해도 타이밍을 놓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공략할 때 조금 되게 뭐랄까 좀 까다로운 되게 어려운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네. 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네네. 그 섹터들이 테마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까탈스러운 종목이죠. 아. 유니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니콘 네. 기업들도 이런 관련주들 우리가 공략하려고 그러면 까다로워요. 까다롭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네. 잘 아는 거 하라고. 아, 맞아요. 잘 아는 거, 맞아요, 많이 맞아요. 알려져 있는 거. 명쾌한,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면 이 쿠팡 다음 타자 마켓컬리라고 해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마켓컬리 관련주 이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쌤. 네. 그럼 요것들도 또 한번 공부해 볼 만한 내용들이겠죠? 마켓컬리요? 마켓컬리 관련주들. 방금 이야기한 것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쵸. 좋은 네. 내용들이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에서 또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이 반도체 웨이퍼 관련주 네, 네. 이것도 좀 계속 보이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이슈를 말씀을 드릴 때 쌤이 마켓컬리에 대해서 막 엄청난 정보랑 뭐 엄청난 정보? 네, 한마디의 조언 한마디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텐 정보가 되잖아요. 이런 정보를 아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어요. 홍스탁 홍주원 검색하셔도 괜찮고요. 핸드폰 바로 끼셔서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방금 드렸던 그 반도체 웨이퍼 관련주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미국 오스틴에 좀 네네. 짓는다 이런 이슈가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이것도 좀 이슈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이건 삼성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 그냥 네네. 삼성전자라는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제일의 엄청 기업이고 큰, 시총 자체가 대한민국의 뭐 전체 시장을 기업이죠. 아우르는 네. 그런 엄청 대규모의 네. 기업이다 보니까 무겁죠. 그쵸? 주가가 움직이는 게 무겁고 더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오늘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하락 마감을 했죠. 이 맞아요. 이슈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공장을 지어서 음. 반도체 가속화가 붙는다라는 거는 네.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이제 좋은 거지만 네. 어차피 뭐 공장 짓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네. 예, 뭐 그런 이슈들은 계속 나왔고 삼성전자가 공장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지금 다 지을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정도 이슈로 이 무거운 거를 움직이기에는 조금 네. 어렵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소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무거운 게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움직이려 그러면은 더 무거운 더 게 와서 무거운 팍 게. 와가지고 쳐줘야 이게 네, 네, 네. 올라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요만한 게 와가지고 살짝 이제 왔다고 이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지금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뭐 공장 그거 하나 때문에 네. 이 큰 기업이 주가가 움직이지 이렇게 않는다. 움직일 정도는 오. 예, 좀 그 아니죠. 정도는 아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예. 아, 이보다 또 쉬운 주식 방송이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이 바로집 관련해서도 자료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또 위로 뉴스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톡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엄청 쉬운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는 꿈쩍도 안 한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웨이퍼 관련주 이게 조금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네. 볼만할까요? 요건 단기적으로 한번 움직여 줄 수는 있죠. 가능성은 있죠. 단기적으로. 네.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가능성은 있어요. 없진 않죠. 없진 않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또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웨이퍼 관련주도 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 손정희 투자자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뭐가 그 부분 궁금하신가요? 뭐가 궁금하냐고요? 네. 제가 이제 손정희 투자자분이 또 어렵네요. 손정희 회장이 네, 손정희 그래서, 회장님이 네. 이 IPO 주제를 가지고 해서 네. 좀 약간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기업 공개, 이 손정희 회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일단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네네네. 전형적인 투자자예요. 아, 전형적인 네. 투자자다. 전형적인 투자자입니다. 네. 전형적인 투자자. 그렇기 때문에 네. 수가 빨라요. 어. 수도 빠르고 행동도 빨라요. 추진력도 되게 높은 네. 사람이고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뭐 올해 안에 뭐 1년 안에 네. 뭐 20개인가 10개인가 상장사를 뭐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네. 이제 포부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손정희가 이제 쿠팡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네. 나스닥에 상장을 네. 시키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4년이 넘어요. 오.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4년이 네, 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그만큼 상장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 이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시간은 더 비례해서 같이 커진다 보면 되고 네.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상장이라는 게 그냥 뭐 쉽게 막 이렇게 되진 않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방금 투자의 기재라 그랬잖아요. 네. 될 법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될 법한 만한 곳에. 곳에. 네. 정말 이 성견 지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 그래서 네, 있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네. 이 투자를 할 때 그냥 투자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흔히 그 집구석 전문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네. 이제 안에서 막 이제 키보드 치면서 막 전문가들 막 아, 처음에 네, 네. 예전에 손정희 회장이 네. 이제 매년 수천 원대 돈을 네. 쿠팡에다가 이제 막 박아대니까 그래도 계속 적자를 보니까 이거는 손정희가 실패한 거다라는 막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막 이제 네. 막 근데 손정희가 바보도 아니고 네.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미친 짓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미친 짓을 왜 하겠습니까? 얘가 바보도 이분이 네.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음. 그 말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손정희는 처음부터 네. 쿠팡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적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나스닥에 상장함으로써 기업 가치 100조에 엄청, 달하는 기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쵸. 기업 가치 100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손정희 회장이 그 쿠팡에 투자한 자금이 4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4조가 안 되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100조 기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물론 100조가 다 자기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재시네요. 예, 네. 뭐 기업 가치죠. 네. 사실은. 여기서 사실은 손정희는 그 이상의 어떠한 모멘텀을 창출을 했다 네.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IPO 그 시장에 네. 대해서도 손정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은 잠깐 붐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상장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상장하고 나서예요. 나서. 네. 상장하고 나서. 결국은 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국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손정희가 뭐 투자 실패 경험이 네.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그래요? 투자를 실패했던 네. 적도 있습니다. 음. 그 뭐 타율이 좀 높다 뿐이지. 네. 그 이제 아까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상장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1년에 상장을 시키는 거를. 네. 근데 그러려면은 아주 많은 이런 정보와 이제 어떠한 그런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빠듯하죠. 지금으로서는. 실정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손정희 회장이 과연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요걸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잘 봐야겠네요. 네, 잘 봐야죠. 네. 거기서도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실패한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디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또 골라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또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개를 준비한다고 20개가 다 상장되진 않아요. 그 중에서 7개, 8개 상장했으면 잘한 거예요. 네. 그렇게만 봐도 사실은 성공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과연 어디고, 왜, 뭐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잘 보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되게 좋은 또 우리가 투자처를 미리 또 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선점할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상장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보니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뭐 디저트나 네. 에피타이저 정도의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비유를 활용한 표현까지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해 주시는 주식 방송이 있을까요? 방금 손정희 회장님 딱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경제와 관련해서 착 풀어주시니까 우리 노란톡방에서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오늘도 재밌게 듣는 경제 이야기 하시면서 좀 즐겁게 좀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쌤, 이 관련해서 또 틱톡 요즘에 엄청난 이슈잖아요. 이 바이트 댄스 요게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우리 주가랑 뭐 증시라든지 이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 자, 근데 일단은 네. 제가 사실은 이 바이트 댄스에 대해서는 뭐 잘 몰라요. 네네네. 네, 이거는 그래요? 제가 뭐 네. 잘 모르는 분야여가지고 네네네. 뭐 댄스 이제 뭐 틱톡 뭐 이런 네. 그런 이제 동영상 플랫폼이겠죠. 네. 당연히. 네네네. 근데 이제 플랫폼으로만 봤을 때는 네.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네. 플랫폼으로만 봤을 때 과연 새로 들어오는 진입하는 회사가 네. 막대한 자금이 아닌 이상 네네네. 유튜브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그냥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게 이제 기업은 네. 우리가 1등을 잡기 위해서 기업이 나오거나 네. 동일 그 플랫폼을 가지고 네. 동일 콘텐츠를 가지고 나올 때는 1등을 잡기 위해서 나오거나 네. 아니면 2등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업종들 있죠. 예를 네. 들어가지고 이제 막 생겨난 업종들. 네네네. 예전에 이제 뭐가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이제 데이터 기반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네. 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아니면은 뭐 그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기반 위치를 기반으로 한 네. 데이터 제공 서비스예요, 이게. 네네. 그 이 시장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장이 아예 없던 시장에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네. 금액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요. 오. 그러니까 물론 네. 많이 들어가지만 그냥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미 정점에 있는 기업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정점에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따라잡으려 그러면은 새로 나온 기업이 신설 네네. 기업이 이거를 따라잡으려 그러면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오. 이게 처음 이제 새로운 사업 영역이 나왔을 때 새롭게 펼쳐지는 거랑 이미 네. 있는 사업 영역에 도전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확실히 그럴 네. 것 같아요. 천지 네.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글쎄요. 네.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유튜브는 정점에 있고요. 근데 틱톡이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도 네. 아직까지 인스타그램의 근처도 못 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또 그런가요? 인스타그램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전 세계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 틱톡은 어떻게 보면은 반만 성공한 거죠. 반만. 반성공. 네, 반만 성공했다 봐도 되죠. 반성공. 근데 그 파급력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네네. 사실 그 반만 그렇죠. 돼도. 네. 근데 그것조차도 어디 돈이니까 가능했다? 중국 돈이니까 가능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바탕이 되니까 그나마 반이라도 올려온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네. 네. 근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돈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렵죠. 네. 그렇겠죠.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틱톡이 인스타그램을 뛰어넘지 못한 이유가 또 있어요. 뭐예요?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예요. 네. 틱톡도 소셜 네트워크지만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스타그램이 기존에 그냥 픽처 네트워크였다고 한다면은 네. 인스타그램이 이제 그 동영상 네트워크, 네. 동영상 플랫폼을 도입을 시켰어요. 맞아요. 한참 전에 도입시켰어요. 네. 한참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은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서 방송을 합니다. 맞아요.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음. 그리고 이게 스토리라 그래가지고 네. 스토리 안에도 동영상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이 벌써 몇 년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기능들이 두루두루 여러 두루두루 갖춰져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틱톡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역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네. 미국에서 틱톡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 미국은 이미 중국 주기기에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바이트 댄스 이런 것도 네. 뭐 괜찮아요. 예, 아니 네. 뭐 사실은 큰 기대감을 갖기에는 네. 어렵죠. 어렵다. 네. 예, 어렵습니다. 네, 또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우리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금, 토, 일 이렇게 쭉 공백이 있었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이슈를 다양하게 다뤄봤는데요. 이 공유시장 또 하나 궁금한데 이거 하나 이슈하고 쌤 바로바로 질문딱 할까요? 네. 네. 이제 뭐 코로나가 지금 계속 기승을 부렸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공유 경제가 또 한번 살아날 것 같아요. 이 공유경제 시장도 쌤께서 저번에도 괜찮다라고 봐주셨는데 이게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겠죠? 그렇죠. 네.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네네. 계속 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이고 결국은 이제 뭐 이 백신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보급은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 오는 경제 재개에 대한 희망이 조금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 재개가 되면은 결국은 네. 이런 공유 경제 관련주들은
조금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예를 들어서 수밖에 이제 뭐 없네. 우버라든가 네네. 뭐 음, 많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뭐 네. 최근에 뭐 그랩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활동을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데 맞아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활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중 활동 이전에 관심이 가장 핫했던 공유경제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는 있죠. 네네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살아날 수 있는 음.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공유 경제까지 좀 디테일하고 체계적이게 잡아주는 이 홍스탁 방송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참 알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코너죠. 1대1 증문즉답 시간 한번 가볼 텐데요. 홍스탁 방송 함께 하시는 방법, 노란톡 영상 방법으로 함께 보실게요. 네, 바로바로 증문즉답 시간인데요. 좀 이 바로바로 증문즉답 시간이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는데 월화로 우리가 방송 시간이 이렇게 딱 단축이 되면서 더 많이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뭐 자유 주제로 좀 가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 오니까 그 주제에서 말고 또 질문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주제로 한번 또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슈가 있으면 제가 준비해 올게요. 자,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 볼게요. 궁금한 점 오늘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월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첫 번째 우리 단골 패널님이죠. 경이로운 홍스탁님 질문 한번 가볼게요. 쿠팡 쪽 보다가 차등 의결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차등 의결권이 궁금해 알아보니까 한 주로 100주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제한적으로 한다라고 하던데 차등 의결권의 장단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차등 의결권 지금 네. 또 경이로운 혼스타님 또 단골이시죠? 네, 맞아요. 일단은 이 그 차등 의결권은 네. 기업 경영권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오, 네. 이제 경영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M&A라고 하죠. 네. M&A가 이제 뭐 적대적 M&A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적대적 M&A에서 기업의 이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차등 의결권을 냅니다. 근데 의결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차등 의결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외로 인정해서 방금 네. 이야기하신 1주 100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적대적 M&A라는 건 뭐예요? 이 기업을 강제로 뺏기 위한 네. 수단인 거거든요. 네.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기존의 경영권자들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장단점이란 건 뭐가 있을까? 장점은 예를 들어서 적대적 M&A를 하는 곳이 조금 악질이다. 악질 기업이다. 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영을 잘하고 있던 경영진들이 회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럴 때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요. 오. 왜냐하면 경영권을 기존에 네. 아니 운영을 잘하던 기업 경영진들이 본인들의 이 경영권을 보수하고자 이거를 차등 의결권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거죠. 예, 우리가 일단은 경영권을 하는 건데. 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경영진들이 개판 5분 전이에요. 네. 지금 이 기업을 거의 개판 5분 전 수준으로 만들어놨어. 오. 답이 없어.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사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M&A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M&A를 막상 했는데 기존의 이 기득권, 경영권자들이 끝까지 이 회사를 놓치지 않으려는 야망 때문에 이거를 차등 의결권을 써버려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더 잘 되고자 나아가는 방향에 네.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장단점이 아닙니다. 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경이로운 호스탕님 또 바로 단골 패널이셔서 그런지 이렇게 명쾌한 답변 들을 수 있으셔서 참 또 계속 들어오셔서 아쉬우실 것 같아요. 월화수목 매일 오셨는데 월화만 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월화에 또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자, 다음 파이님 가볼게요. 우리 파이님은 홍스탁 애청자분이시래요. 조선주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선주 재무제표가 연달아 적자인 종목들이 많아 망설여집니다. 대표님 어찌 보시나요? 투자의 척도는 재무제표만이 아닌 다른 좀 어떤 부분도 중요시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우리 조선주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죠? 이거는 뭐 조선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이분이 이제 한 질문 자체가 네. 되게 조금 이제 그 초보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투자를 할 때 가장 내가 혼란스러울 때가 뭐냐면은 네. 재무제표와 재무제표를 봐야 되나, 네. 차트를 봐야 되나, 네. 재료를 봐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을 되게 혼란을 느끼세요. 네네네, 맞아요. 그 차트를 보고 괜찮은 줄 알아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재무제표가 엉망이어서 망설여지고, 재무제표가 좋아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네. 재료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 이분은 재무제표에 조금 초점이 맞춰진 케이스죠. 그죠? 그 재무제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자, 그럼 제가 역설적으로 우리 이 질문자님께 네.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종목들은 우량주이고 저평가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 이 재무제표가 뛰어나고 특출나고 우량주이면서 저평가주인 종목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하신 이 질문자님께서는 네. 이런 종목들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재무제표에 포커스가 맞춰져 계시니. 자, 그런데 그 저평가주 우량주들이 그렇게 재무제표가 좋은데 왜 주가는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을까? 10년 저평가, 5년 저평가, 3년 내내 저평가, 1년 내내 저평가. 그럼 이거는 과연 가치 투자인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 고문이 되는 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가치 투자냐는 거죠. 가치 투자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는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는 건데, 이 수익을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년 만년 저평가주인 종목들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그런 게 가치 투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그걸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치라는 거는 가치가 실현됐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 투자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치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가치가 실현되기까지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바다에 떠 있다 보면은 파도도 치고 평온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칠 때 얼마나 괴롭고 그 평온할 때 언제 육지가 보일까 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게 있죠.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정책을 펼치는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제한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무엇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반면에 대규모 개방 경제 정책을 펼치는 나라에서는 가치 투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가치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때 이야기예요. 3년, 5년, 2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질문자님께서는 과연 정말 올바른 그런 가치 투자를 해서 5년, 10년 투자를 하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은 나는 지금 1년, 1년, 몇 개월 이렇게 끊어가면서 내가 볼 수 있는 수익을 보면서 투자를 하실 건지, 요거를 먼저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결코 재무제표가 우리의 수익의 지표와 연결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100%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수익으로 가는 길에 척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너무
심도 깊게 빠져들어서 재무제표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다양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되 차트도 봐야 되고요. 차트를 보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도 봐야 되고요. 그걸 보면서 두루두루 조합이 맞아야지,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좋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왜 안 좋았을까? 안 좋은 이유를 찾아보시면 되고, 안 좋았지만 최근에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안 좋지만 왜 안 좋았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개선이 됐는데 개선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은 후행 PER과 앞으로 올 선행 PER, 먼저 왔던 선행 PER을 보고 그럼 지금 앞으로 다가올 후행 PER을 계산을 해보면서 재무제표를 또 다른 시각에서 또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개선된 시점부터 왜 개선이 됐는지를 찾다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보이겠죠. 기업이 갖고 있는 재료가 보이겠죠.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보게 되죠. 차트를 봐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해주는 차트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다라는 건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가 아직 좋진 않지만 점점 개선되고 있고, 개선되는 이유는 지금 조선업의 펀더멘탈이 강해지는 시기이고, 그로 인해서 차트가 모아져 가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모아져 가고 있고, 여기서 변곡점을 만들어서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구나. 어떠한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지표를 볼 때 그 지표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우리는 넓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넓게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조건을 성립을 시켜야지만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옆에서 진짜 숨죽이고 좀 이 이야기를 경청을 되게 하게 됐는데요. 우리 방금 질문 주신 우리 파이님, 정말 양질의 최고의 답변을 들으시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자, 방금 딱 해주신 말씀에 따라서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다방면으로 다양한 통찰력 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파이님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좀 감사합니다. 이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보내주셨네요. 오늘 또 바로바로 증문즉답이 월요일 질문이라 많이 드리고 싶어도 이 중에 또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또 이렇게 후다다닥 가버렸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홍주 워너비님 가봐야겠죠. 오늘 이슈랑 좀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쿠팡, 마켓컬리 등 국내 기업은 해외 상장을 하는데 오히려 해외 바이오 기업들은 국내로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을까요? 자, 이제 일단은 네. 지금 이제 단순한 질문입니다. 네네. 미국 시장 크죠? 네. 한국 시장 작죠? 네. 큰 데에서 막히니까 네. 작은 데 오는 거죠. 네. 단순하잖아요. 네. 그쵸?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대학 입시를 볼 때 네. 서울대 높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렸어야죠. 내렸어야죠. 그럼 비슷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홍주 워너비님. 네,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떠떠님, 떠떠님. 질문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코발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코발트에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요, 네. 사실은 모든 곳에 관심을 다 가져요. 관심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관심이 네.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 꿀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도 되냐? 사실 관심을 가져서 나쁠 건 없죠. 그렇죠. 뭐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허비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고, 네. 허비하면 안 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것만 네. 좀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 음. 자,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코발트 자재가 상승을 하고 있다. 네. 왜 상승을 할까? 음. 그럼 그 상승의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럼 최근에 이제 자재 값들이 오르고, 네. 뭐 이제 부자재 값이라든가, 어떤 철강이라든가 이런 구리라든가 이런 모든 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상승이
나온 이유가 그렇죠. 결국은 뭐 때문이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음. 자재값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네. 계속 생겨나면서 여기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또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런 또 원자재들이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네. 지금 당장 이거를 개선시킬 수 없다라면은 요 가격들이 조금씩 계속 오르겠죠. 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당장에 막을 수 있는 뭔가 뚜렷한 경제 방침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자재값들은 다시 내려가겠죠.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럼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어려우니 코발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내가 좀 관심 가져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판단이 나오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간단한 부분 아닙니까? 오. 네. 모두가 쌤처럼 이렇게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넓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루룩짭짭 맛 좋은 라면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펙과 합병해서 상장하는 종목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펙이 네. 일반 종목들보다 음. 상장을 시키기가 편해요. 아, 그래요? 네, 스펙 네. 같은 경우는 음. 상장이 꾸준히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라 음. 거래소와 계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 몇 년만 여기서 이렇게 스펙으로 상장을 팔게. 할게, 네. 음. 그래서 상장을 다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네. 합병을 해서 상장을 시킵니다. 아, 힘을 합쳐서. 네네네. 오. 근데 이제 이 스펙 같은 경우는 네. 투자할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요?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변동성. 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바로바로 증문즉답의 양질의 컨텐츠 어떠셨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짜 빠르게 좀 1시간을 달려와 봤는데요. 쌤, 오늘 시황부터 뭐 이슈, 뭐 바로바로 증문즉답까지 좀 꽉꽉 채워서 방송을 한 느낌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뭐 좋은 내용 많았네요. 아, 오늘 좋네요. 그게 끝이에요?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뭘 더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아니, 우리 쌤께서는 늘 디테일한 피드백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쌤께서 피드백을 해주실 때 이렇게 짧고 굵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아무튼 이제 저는 네. 이제 이 뭐 증문집답을 통해서 네네네. 우리 초보자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뭐 궁금하시구나. 저도 네네네. 이제 또 알아가고 그렇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또 홈스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좀 더 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네. 나름 또 기분도 좋고요. 또 이런 양질의 방송을 네. 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네. 또 이제 나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런 대답을 저는 원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뭐 여러 양질의 딱 알찬 방송 콘텐츠로 뵀으니까요. 우리 내일도 좀 알찬 콘텐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알찬 콘텐츠로 보려면요. 지금 노란 독방에 들어오셔야 방송 알림도 해드려요. 또 내일 아침에 제가 위로 뉴스도 보내드려요. 뭐 바로집도 드려요. 뭐 여러 가지 제공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들어오시면 손해입니다. 바로 들어오시고요. QR코드 들어오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일단 네. 뭐 저희가 음. 이 단축 방송이라 그래서 네. 매주 주 4회 하던 음. 방송을 음. 이 주의를 줄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저희랑 소통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좀 맞아요, 선택을 맞아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노란톡 안에서 조금 질문 채워보시기 마시고. 바라고요. 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